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아직 나지 않았는데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을 얘기하는 홍준표 대표의 발언은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연인 박근혜로 풀어줘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얘기했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자연인 박근혜로 돌려보내줘야지 더 이상 정치하고는 연관없이 공정하게 재판받아라 이겁니다. 사실 지금 하고 있는 게 정치 재판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인하고 연관없이 자연인 박근혜로 돌려주면 재판에도 유리해질 거 아닙니까? 자연인 박근혜로 돌려보내주면 재판에도 유리해진다.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일단은 홍준표 대표의 절박성, 네. 정말 자유한국당이 정말 계속해서 위기 상황 아닙니까? 네. 제1야당에도 임에도 불구하고 지지율 15%대, 일부 조사에서는 한 자릿수도 아직 나오고 있는 조사도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제1야당이 앞으로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국기문란 사태에서 빨리 뭔가 거리를 두고 새롭게 도약해야만 보수가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절박감에서 시작이 됐고요. 이 정치 재판으로 이제 홍준표 대표는 현재 재판 상황을 정치 재판으로 보고 있다. 예. 결국은 과거의 보수 정부, 특히 박근혜 정부에 대한 정치적인 그런 비판이 결국은 함께 이 재판에 기회를 같이 하고 있다. 그렇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국민 대부분 다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네. 여기에서 벗어나야만 박근혜 전 대통령도 정치적인 흐름에서 벗어나서 개인으로서 재판받을 때는 훨씬 더 재판도 유리할 것이다라는 그런 명분을 달고 결국은 이 재판에서 빠르게 박 전 대통령 출당시킴으로써 재판에서도 자유한국당도 살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살자라는 그런 네. 논리를 구사하고 있는데요. 그게 과연 쉽게 당내 또 친박 진영이라든가 또는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에게 쉽게 수긍이 가는 논리로 다가갈지는 좀 의아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 홍준표 대표 이 발언을 어제 부산에서 열린 토크 콘서트에서 한 것이고요. 요즘 굉장히 바쁘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어제 경남 마산역 광장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본인 때문이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이라는 그런 엄청난 권력에 가지고 있던 분이 어떻게 대처했길래 탄핵당하고 또 감옥까지 갑니까? 그거는 나는 본인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 잘못이. 어떤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 끌어안고 가겠다고 했다가 어떤 때는 또 반대 입장을 표명하니까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뭐가 진심이냐 이렇게 의심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실 때는 어떠세요? 이 선긋기가 가능하겠습니까? 쉽지는 않겠지만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인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좀 전에 말씀이 이제 자주 바뀐다고 하셨는데 그 홍준표 대표는 어떻게 보면 상황론적으로 모든 사태를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지사 그만두고 대선에 뛰어들 때나 또 대선에 패배하고 난 뒤에 당대표를 복귀할 때나 또 지금 상황 그때마다 본인에게 정치적 필요에 따라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은 그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확실히 단절해야 그 정치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당내 세력도 어느 정도 또 직할체제로 또 평정할 수가 있고 그리고 지방선거 앞두고 범야권이 후보 연대를 하든 통합을 하든 이렇게 표를 모아야 이제 당선자를 낼 수 있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 명분을 주려고 하면은 박근혜 대통령 출당, 전 대통령 출당, 또 친박 핵심 세력의 정리, 그 밖에 이제 당내 개혁 조치 이런 것들이 돼야 바른정당이든 국민의당이든 그 후보 연대라도 후보 단일화도 하려고 할 것이고 필요하면 합당 논의도 있을 수가 있다. 그 전제 조건이라는 걸 이제 생각하고 저렇게 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일각에서 이제 결국은 특히 열정 지지자들이 결국은 정치적으로 부활할 거다. 정치를 다시 하는 건 아니지만은 민심은 다시 동정 여론을 타고서 다시 이제 부활할 거다. 정치적 그 영향력을 다시 회복할 거다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봤고 그 중에 이제 홍 대표도 아마 그걸 갖다 무시할 수 없이 이제 봤는데 지금 대충 이제 결론이 거의 이제 전체적으로 부서졌다. 거의 망가졌다. 다시 그 재판 과정에서 아주 사소한 일들을 통해서 국민들이 실망하고 특히 그제 몇몇 칼럼들을 보면은 우리가 알던 박근혜가 아니다. 네. 이런 그 평가가 공개적으로 나오는 정도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그걸 기대하고서 유보적인 조치를 하고 보호를 하고 이런 거는 의미가 없고 오히려 당이 앞으로 나가는데 발목만 잡는다는 그런 정치적 판단을 내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과연 홍준표 대표의 생각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결별이 가능할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화제 인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박찬주 대장입니다. 자, 휴대전화 칩 파쇄 왜? 자, 여기서 휴대전화는 박찬주 대장의 휴대전화가 아니라 박찬주 대장이 사령관으로 있었던 예하 부대의 휴대전화를 걷어서 거기에 있는 SD카드란 칩을 부쉈다는 건데 왜 그랬다는 겁니까? 예, 전남 해남에 있는 해안 경계부대인데요. 네. 그게 이제 제2작전사의 산하부대입니다. 네. 이제 박찬주 대장. 대장에 이제 관할하고 있는 그런 부대인데요. 이 해안 경비대에서 보통 이 휴대전화 안에는 SD 카드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사진 같은 거 찍으면 이게 다 저장 그렇죠, 장치입니다. 근데 이제 보안 감사를 앞두고 이제 정기적으로 군대 내에서는 보안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보안 감사를 앞두고 그 장병들의 휴대전화를 전부 다 걷어서 네. 그 SD 카드를 전부 다 빼가지고 이걸 전부 다 파쇄를 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보안 감사 때문에 원래는 부대 안에 그런 저장 장치를 갖고 들어가거나 그러면 안 되거든요. 예. 예, 그런 게 이제 발각될 걸 두려워해서 보안 감사 앞두고 이걸 파쇄를 했다라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게 그 제2작전사 박찬주 대장의 예하 부대였다라는 것 하나. 그다음에 이게 이제 이달 초일이었거든요. 이제 바로 다음 날에 이 박찬주 그 대장 사모의 그 공간 갑질병, 공관병 갑질. 공관병 갑질 문제가 이제 불거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오비락이라고 이제 예. 볼 수 있겠죠. 네. 그랬기 때문에 좀 말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하필 말씀하신 대로 다른 때도 아니고 갑질 사건 폭로 다음날 이렇게 네. 한 것이 정말 가장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비락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부대 내에서 병사들의 인권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무시하고 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SD카드 안에는 본인의 추억에 관련된 게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네. 뭐 사진들도 그렇고 그 안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전혀 동의도 받지 않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걸 가지고 있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변론으로 하더라도 전혀 동의도 받지 않고 빼서 숨겨놓은 것도 아니고 종이 파쇄기에 갈아버리면 그건 복원도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각 개인들의 그 병사들의 과거의 추억, 그게 이제 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전부 다 일방적으로 지워버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문제는 이 안에 뭔가 보안에 문제가 되는 게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 네. 를 확인할 수 있는 길조차도 애시당초 이렇게 없애버린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부대에서 이건 역시 인권 침해적인 요소를 넘어서서 무언가 이렇게 자꾸 안으로 감추고 숨기고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것들을 꽁꽁 묶어서 외부적으로 보내지 않으려고 하고 하는 모습을 또 보여준 거다 보니까, 또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관병 갑질 파문이 나오고 다음날 이런 일이 또 벌어지다 보니까 군대에서 이걸 뭔가 이런 환경을 좀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아무것도 외부로 유출하지 말자, 이런 걸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혹시라도 그 부대에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혹시라도 다른 그 부대장이나 이런 사람들의 갑질 관련된 문서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런 게 혹시 남아 있어서 야, 이번 게 싹 지워, 이렇게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의혹을 낳고 있는 건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박찬주 대장이 소환된 다음날 저런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박찬주 대장이 소환된 게요, 벌써 20일 전입니다. 정확히 8일날 소환이 됐었는데 그 당시 모습 보고 오시겠습니다. 전역 신청을 하셨는데 전역은 아마 하지 못하시고 아마 당분간 군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시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통보받은 거 없고요. 제가 전역 지원서를 낸 것은 의혹만으로도 그것은 자리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제가 전역 신청을 한 것이고, 아직 저희 신변에 관한 것은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병사들의 SD카드가 이제 파쇄된 것은 저 박찬주 대장의 소환이 아니라 처음에 갑질 폭로가 있은 다음 날이었습니다. 박찬주 대장의 소환 전이었습니다. 자, 근데 박찬주 대장 네. 벌써 소환된 게 8일입니다. 20일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압수수색도 있었습니다. 근데 부인을 민간 검찰로 이첩한다는 얘기도 없고요. 추가 소환한다고 했는데 그 얘기도 없고요. 네. 슬슬 이게 유야무에 넘어가는 것 아니냐라는 지금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박찬주 대장 관련해서 이제 군검찰에서 조사를 그 당시에 굉장히 강도 높게 했습니다. 네. 이제 한참 지났죠. 근데 그때 이제 저도 흘러나오는 얘기가 아무것도 없다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게 박찬주 대장에게 혐의를 인정할 만한 게 별로 없고, 대부분 박찬주 대장의 부인이 공관병한테 갑질을 한 것, 네. 폭행을 하고 뭐 전을 던졌느니 뭐 이런 것들은 나오는데 박찬주 대장 자체 개인적인 혐의가 딱히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논란이 됐던 게 그 당시에 그 GOP의 최전방으로
뭐 말을 잘 안 들으면 글로 보냈다 뭐 이런 네. 증언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거는 그럼 당연히 군용법상 직권남용 아니냐? 네. 근데 군용법상 직권남용이 일반 직권남용과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본인의 직권을 남용해서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이제 직권남용죄인데 군용법상 직권남용죄는 사람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가했다는 사실이 인정이 돼야 되는데 네. GOP 보내는 게 사람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그러니까 이게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추상적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렇게 죄용법정지에서 이렇게 뭔가 명확하게 인정이 될 만한 걸 찾아야 되는데 여기에도 해당하기가 좀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박찬주 대장의 부인을 일반 형법으로 폭행죄, 뭐 협박죄, 뭐 이런 걸로 강요죄로 처벌하면서 박찬주 대장을 이걸 인식했다면 공범으로 묶어 처벌하는 방법밖에 없는 게 아니냐라는 네. 얘기가 여기도 지금 공동정법 나오는데 여기서도 나옵니다. 여기서도 네. 공모했다는 건데 그 부분도 지금 명확하게 입증이 되지 않아서 네. 군검찰이 현재 좀 당황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아닌가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군형법에서 직권남용 적용이 더 이렇게 다르다는 거는 네. 군인 같은 경우는 좀 더 이렇게 강요를 하거나 직권을 남용해도 된다 이런 뜻인가요? 그걸 그렇게 표현하는 것보단 군대라는 조직 자체는 아무래도 일반 그 시민사회와는 조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명하복 관계도 좀 더 엄격해야 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수인할 수 있는 부분의 명령은 들어야 된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군용법을 이렇게 일반 형법보다 강화해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 조항을 가지고 여기다 적용하기도 지금 참 애매한 상황이다. 네. 이게 현재까지의 군 검찰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아주 그냥 처음엔 창대했는데 끝은 이게 뭐 굉장히 적게 슬슬 끝나는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걱정인데 문재인 대통령도 군대 문화에서의 이 갑질 문화 이거 근절하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뭔가 조사 결과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명명하게 밝히고 여론의 동향을 좀 주시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